잠들기 전에 장바구니 점검해보는 시간, 왔다 종목 홈쇼핑의 아나운서 양세빈입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도 늦은 시간에 11시에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도 생방송 50분 동안 구성을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지금부터 시청 고정해주시고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늦은 밤에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장중에도 활발하게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이슈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한 정리도 대신 해드리고 있고요.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차트에 대한 기본기를 다져볼 수 있는 기본 영상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저희 오늘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는 모두 무료로 선물처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하단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로 들어오시면 해당 혜택들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기분 좋게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3,100포인트를 넘어섰죠.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시장의 분위기,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것일지 아니면 내일 시장에서는 또 옥석을 잘 가려봐야 할지 오늘 원기 전문가님께 분위기 한번 여쭤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코스피가 3,100포인트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굉장히 힘있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갭까지 띄우면서까지 굳이 상승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시장 굉장히 셌어요. 그리고 지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도할 때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를 해줬어요. 1조 5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매수를 해줬죠. 근데 오늘 시장은 또 반대입니다. 개인은 또 매도를 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 모두 담아주면서 힘있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솔직히 제가 지난주에 지수 조정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면 일단은 그런 정도로 예상을 할 수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있었고 게다가 또 물가도 상승을 하고 있었고 뭔가 그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기는 했으나 지수도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떨어져 줘야 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 왜냐면 건강한 조정을 좀 저는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더 높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냐 다를까 계속 밀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지수 걱정 없이 좀 밀어 올리는 이 타이밍 계속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동에 대한 리스크가 언제 끝날지 솔직히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는 오늘 자고 일어나서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끝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을 조금 했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벽하게 휴전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다음 날에 또 이란은 또 휴전을 또 약간 번복했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잘 풀려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고 일어나면 계속 네. 분위기가 바뀌어 그렇죠. 있는데 네.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또 전문가님이 저희 종목은 잘 골라주실 거니까요. 그럼요. 네. 네, 아무리 지수가 상승하고 올라간다고 해도 우리가 투자할 만한 종목을 정말 잘 잡아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랑 이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자, 입장 혜택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 혜택으로는요. 일단은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시황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뉴스 재료들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풀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이 대장이 될 만한 종목이 뭐고 만약에 대장을 못 잡았다고 하면 후발주자 종목이 뭔지 이런 것들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분석한 내용 어제도 제가 방송하고 나서 오늘 장중에 제가 또 공략 영상 남겨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여기 밑에 있죠. 입장을 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종목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 차트 교육을 좀 해드립니다. 근데 이 종목 차트 교육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또는 누군가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알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차트 교육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한번 받아보시는 거
다시 한 번 더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모든 내용을 교육 영상에다가 녹여서 좀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좀 공략주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그 전에 저희 네. 좀 최근에 굉장히 좀 빠르게 올랐던 종목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산일전기 이런 종목이 있었죠. 산일전기는 6월 10일 날에 공략을 했어요. 제가 6월 11일이 생일이거든요. 네, 생일 전날에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생일 전날에 제가 산일전기라는 종목을 분석해가지고 방송에 공략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근데 일단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6월 10일 날 공략하고 나서 지금 2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팔 때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는 게 그만큼 산일전기 하반기 매출 실적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엄청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산일전기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제가 한 번 더 좀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비즈입니다. 이 종목도 같은 날이에요. 제 생일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생일이 네. 더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아, 것 그렇죠. 같은데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아나운서님 들으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 선물이 없더라고요. 축하 메시지도 없고. 그래서 자 말씀드려봤고, 자 아무튼 6월 10일 날에 공략할 때 일단 전력 설비로 산일전기와 그리드위즈를 같이 좀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드위즈나 산일전기 둘 다 지금 우리가 매집하기가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 지금 어느 자리에서 대응해도 좋은 그런 자리라서 다음날 바로 대응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리드위즈는 공략하고 나서 지금 거의 20% 가까이 지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전력 설비가 얼마나 더 상승할 것인가를 좀 많이 눈여겨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그냥 나는 그리드위즈 처음 들어보는데, 아니면 뭐 산일전기 뭐 난 들어는 봤는데 이게 좋을까? 나는 다른 종목들 매수하고 있는데 전력 설비 지금 괜찮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영상을 한번 보세요. QR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매수 포지션 잡으시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종목들 최근 수익률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볍고 윗꼬리가 당일에 좀 길게 달릴 수 있는 종목들은 네. 당일에 매도 가격도 좀 걸어놓고 거래를 하는 게 편이 더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보시면 장대 양봉으로 빠르게 이제 급등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죠. 자, 이렇다 보면은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뭐 터무니없이 갑자기 목표 주가 잡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좀 어이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 주가에서는 언제 튀어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비중의 70%, 60% 이상은 그 가격대에 미리 잡아두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훅 치고 갔다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략주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제가 네. 두 가지 또 살펴봤으니까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 전력설비 다시 한 번 더 가지고 왔습니다. 산일전기 그리드위즈 말고 전력설비 또 가지고 올 종목이 있냐라고 하시는데, 어제 일단 제가 또 공략했었던 거 전력설비 그대로 이어가지고 오늘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일단은 K전력 어쨌든 간에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이나 중동 쪽으로 수출 엄청나게 물고 튀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물 들어올 때 놓쳐야 돼요. 그래서 전반기 때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수주를 따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다라고 하면, 하반기 때는 그 수주 물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공급을 최대한 좀 집중을 해야 돼요. 공급에 집중을. 그래서 하반기 때 생산 라인을 좀 증설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걸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장까지도 라인도 증설을 해야 된다.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도대체 전력 설비의 핵심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K전력에는 일단은 미국에서 노후화된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서는 지금 뭐 노후된 전력망이 많다라고 해서 이거를 다 교체하는데 한국 제품만 쓰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일단은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관세 계속 전쟁을 하면서 계속 지금은 좀 약간 잠잠해졌는데 다시 한 번 더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들을 다 보이콧해요. 중국은 저가 제품으로 이제 물량 공세를 좀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제품은 어떻죠? 저가 제품인가요?
저가 제품인 편이죠. 저가 제품인 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력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위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자체적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건가요? 그렇죠. 미국은 아무래도 전력 설비 쪽으로 생산 능력을 키워놓지를 않고 있었어요. 다른 쪽에다 집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IT 강국이다 보니까 또 전기도 많이 또 쓰고, 그렇죠? 소형 가전기기들 요즘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난리도 아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력 설비에 대한 기술력까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라서 이렇게 좋은 그런 입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초고압 변압기나 전력선이 날개를 달고 수익성에 대한 점프를 시동 중이다. 근데 벌써 하반기 때는 실적이 2배 이상 점프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 벌써 리포트 자료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물론 2024년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리포트가 무자비하게 쏟아졌었거든요. 근데 올해 더 쏟아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전력 설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조선 쪽도 좋고 방산 쪽도 좋다 하는데 일단은 전력 설비도 그만큼의 좋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좀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2주 전에도 사실 전력 설비 쪽을 공략을 해주셨고 오늘도 공략을 해주시는데 이게 좀 그 안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요. 뭐 변압기도 있고 전선 쪽도 있고 그 안에서 좀 어떤 쪽을 잡으려고 하시는지. 일단은 변압기 쪽이랑은 벌써 이미 포트에 우리가 방송 종목으로 지난 방송 종목으로 다 잡아드렸어요. 많이 잡았었죠. 그렇죠. 산일전기랑 다 잡아놨고 우리가 이제 변압기 쪽으로 더 이상 뭐 종목 공략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전선 쪽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선 쪽을 공략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대규모로 전선이 들어갈 자리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노후화도 있고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로 또 다 교체해야 되고 이런 수요가 발생하는데, 게다가 여기에서 정책도 있습니다.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된 이슈들도 있고, 게다가 정책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앞으로 계속 밀고 있잖아요. 엄청 빠른 속도로 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이 그만큼 빠르게 설비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또 이제 탄소 배출, 탄소 중립 국가로서 아무래도 이 전기차 이 인프라를 또 그만큼 빠르게 확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또 전력 설비의 또 인프라, 전기차 인프라는 전력 설비의 또 기초가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존과 SK그룹이 울산에서 데이터 센터를 설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인해서 전력 설비는 당연히 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축이다 보니까 전력 설비를 데이터 센터에 엮어서 봤을 때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AI 데이터 센터는 일단은 뭐 SK와 아마존이 이렇게 협력해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금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쪽도 있죠. 데이터 센터는 다른 쪽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적인 데이터 센터들도 여러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설비는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전선이랑 변압기 쪽은, 전력 설비 쪽은 어느 산업에서나 다 필요한 쪽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좀 가장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 AI와 그리고 정책을 따라가면 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무조건이죠. 지금 AI랑 지금 정책 쫓아가지 못하면 돈 못 법니다. 그래서 AI가 어떻게 돈이 되고 앞으로 AI 쪽이 돈이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AI를 활용했을 때 돈을 못 벌었다라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기업들이 올해부터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뭐 그런 거 분석하고 연구하기 힘들다라고 하시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세요. 그럼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AI를 공략하고 뭐 데이터 센터를 공략하고 뭘 하든 간에 결국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전력 설비를 먼저 공략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AI나 뭐 로봇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잠시 후에 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수혜를 좀 이어갈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주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전선은 이 피복 안에 구리가 이따만한 게 들어가 있어요. 구리가, 이 전선 안에 구리가
전선의 한 3분의 2 이상은 구리가 차지를 합니다. 그 정도로 구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 노란색 주황색 선이 무슨 선이냐면요, 구리 재고량입니다. 재고량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재고량이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가격이 급등하고요. 재고량이 떨어질 때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재고량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가격은 다시 한 번 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요 가격 위 상단에 있었던 급격하게 상승했었던 가격은 빠르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구리 가격 상승하면 전선 가격도 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매출 이익이 그만큼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리 가격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다음은 일단 우리는 대원전선을 일단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가 이런 차트에서 매매 대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위 상승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보면 이제 위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해서 움직여야 되는 자리예요.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조그마한 캔들,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돌파하려고 하는, 박스권을 이탈하려고 하는 물량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한다고 하면 이때서부터는 굉장히 가파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일단 급등하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또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또 히든 종목이나 또 밑에 2부 종목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닥에서부터 들어 올리기 좋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은 네. 이 지지선이 내려가거나 네. 이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은 적은 거예요? 일단은 적은 게 아니라 이 매물대를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 구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이 3월에서 4월 구간이에요. 3월에서 4월 구간에 우리 뭐가 있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월에서 4월 뭐가 있었죠? 힌트라도 주세요. 관세. 관세. 그렇죠. 어, 트럼프가 네. 4월 초에 갑자기 관세를 터뜨렸죠. 그러면서 3월부터 관세에 대한 시동이 두두두두 걸리더니 4월에 갑자기 폭탄이 팡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아무래도 전력설비 쪽들은 갈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우르르 무너졌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전력설비를 이때 손절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손절하실 필요가 없었죠. 이미 실적이나 앞으로 전력설비가 좋아질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미래성을 봤다라고 하면 이 구간 홀딩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구간을 딛고 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고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관세가 터져서 조정이 나왔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가격에서 잘 대응을 해보자. 그래서 만약에 가격 전략 듣고 싶다,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이런 차트로 어떻게 돈을 버냐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세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수익이 나는지. 우리가 수익 나는 종목 잠시 후에 리뷰할 거거든요. 어떻게 수익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미국과 요걸 보셔야 돼요. 미주와 유럽의 매출 추이가 증가되는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024년 미국 쪽에다가 178억 8,900만, 그쵸? 근데 올해 예상치 한번 보세요. 올해 600억까지 증가를 한답니다. 그쵸? 2배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보다 안 되더라도 못해도 2배 이상은 증가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원래 3억 6천 했는데 갑자기 35억 6천까지 몇 배가 증가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매출이나 수주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좀 이제 내려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에서 좀 문제는 뭐냐면 리스크는 관세입니다. 관세가 리스크예요. 그걸로 인해서 좀 이제 지수가 좀 많이, 그 주가가 좀 많이 빠질 수 있는데, 관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잘 협력하지 않을까, 협상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관세가 매겨지는 상황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 품목이죠. 뭐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부 종목들은 지금 관세를 먹이지 않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품목 관세라든지 뭐 상호 관세로 인해서 이 전력설 변압기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도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를 다 일일이 관세를 지금 다 먹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관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비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1,500원, 2,000원에 사라고 하면은 누가 사겠어요. 그렇죠? 1,000원짜리였던 걸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에 전력 설비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세를 크게 안 매기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있어요. 예를 들면 알래스카 LNG 가스관 사업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거기서 철관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철관 관세 때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랑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일단은 뭐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이만큼 올리는 만큼 니들이 원가를 낮춰서 보내라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깡패죠. 깡패, 골목 깡패죠. 그러면 전문가님 네. 말씀대로라면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앞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더 관세가 얘기가 나올 텐데 네. 그러면 그게 앞으로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리스크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리스크를 극복하라고 대통령을 이렇게 일을 잘하는 대통령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협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미국과 유럽 시장 노후 인프라 설비 교체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된다. 정책적으로 아까 신재생 에너지에 전력 설비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AI 시대 도래로 데이터 센터 수요 폭발 아까 말씀드린 거 다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에 따른 반사 이익. 그러니까 중국 제품 안 쓰고 한국 제품을 쓰게 되니까 반사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래서 도대체 오늘 네. 히든 이야기해 오늘 주세요.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어쨌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까 지금 대원전선과는 좀 차트 움직임 좀 다르죠. 왜냐하면 그만큼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근데 이 기업을 지금 요만큼 올라가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겁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반기 실적은 요번 2분기 때 실적보다 더욱더 높게 나올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올해 이제 전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더 강할 겁니다.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저는 크게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주가를 고가를 밀어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라서 제가 오늘 좀 공략을 했고요. 이게 이런 종목이 이제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하죠. 많이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인가요? 가볍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볍진 않아요. 시가총액도 생각보다 무겁고요. 그리고 전력 설비 업체들 중에서 시총이 낮은 기업은 좀 많이 없어요. 대부분 이름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장 종목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장기 이평선 지지를 받은데 이 구간 아까 몇 월에서 몇 월이죠? 3월에서 그렇죠. 4월. 3월에서 4월 달에 관세 영향으로 인해서 관세 무풍지대로 또 포함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받았지만 결국엔 다시 한 번 더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내일 장중에 공략 영상 남겨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대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종목이랑 네. 다른 매력을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선 쪽이고 이 종목은 변압기 쪽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는 변압기와 그러니까 주 매출은 전선이에요. 근데 변압기도 해요. 변압기도 하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전선 온리 전선이 비중이 거의 80에서 90% 이상 됩니다. 그래서 높은 비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선 쪽으로는 좀 뭐 대한전선 잡고 싶겠지만 무섭죠? 이미 많이 올라버려서. 그래서 아직 후발주자로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다. 근데 전력 설비에서는 지금 이 히든 종목은 전선과 변압기인데 전선의 비중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렇게 같이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아무래도 네.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네. 저희 전문가님 도움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세요. 오늘 제가 이 종목 관련해서도 영상을 좀 남겨놨는데 어제 영상이랑 내일 또 영상 같이 함께 비교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오늘 공략한 종목명이 히든 종목명이 안 나왔죠? 그 종목명을 공개해드리면서 분석한 내용을 교육 영상으로 녹여서 제가 설명을 내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 좀 주실 거예요? 오늘 얘기해 주신 거 말고. 아무래도 지금 뭐 여기 공략한 종목들 이외에 또 앞으로 또 우리가 시장 대응해야 될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심 종목들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아무래도 좀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주식 더 좋아하시는 다양한 분들. 종목들을 그렇죠. 소개를 더 해주시는군요. 다양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수익 한번 리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전문가님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 같이 가는 종목들 많이 담아주고 계시잖아요. 네. 더존비전이 지금 일주일 안 되는 시간 사이에 20%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네이버랑 카카오 이런 클라우드 쪽이랑 같이 지금 움직이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네네. 더존비전이 앞으로도 이렇게 좀 큰 움직임을 보일까요? 도전비전은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였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클라우드 쪽으로 일단 도전비전과 보안 쪽으로 도전비전을 이렇게 공략을 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안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고 클라우드 시장의 클라우드 보안은 당연히 더 커지겠죠.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일단 더존비전은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들어가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엔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네. 전력 설비 쪽을 공략을 해주셨는데 그때 공략했던 산일전기가 네. 지금 24%의 수익을 2주 사이에 가져왔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공략해주신 종목들도 2주 뒤면 이렇게 큰 수익 볼 수 있는 걸까요? 일단 그걸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매하는 패턴이 어떤 패턴이냐면 되게 보수적으로 매매하는 스타일이에요. 되게 좀 공격적으로 막 급등하는 종목 올라타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주변에서 다 물어봐요. 야, 지금 이거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거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니냐? 이거 매수하면 안 되냐? 물어봐요. 전 진짜 너무 싫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진짜로 극혐할 네. 정도로 싫습니다. 주식을 제가 원하는 스타일인데 그 원하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저는 답변을 아니다. 그렇게 매매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매매 안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꼭 그렇게 급등하는 종목 쫓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포트를 좀 구성하자가 일단 목표고요. 그리고 비중을 쪼개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핵심을 좀 유지를 합니다. 저 매매할 때 막 뭐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매매한다고 할게요. 1,000만 원을 매매하는데 한 5종목을 사고 싶어요. 그럼 비중을 20%씩 뭐 쪼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20%의 비중을 1, 2%씩 이렇게 쪼개서 삽니다.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쪼잔하다. 뭐 약간은 좀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그래요? 일단 뭐 얌생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보수적입니다. 왜냐면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게 아무리 내가 긍정적으로 분석을 했어도 주식이라는 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접근하고요. 이게 좀 안전하다, 내가 들어가는 게 확신이 느낀다라고 하면 비중을 조금씩 무겁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쪼개서 매매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쪼개서 한 종목, 이 더존비전 하나를 사더라도 한 5번에서 6번은 쪼개서 매매해요. 그만큼 안전하게. 막 내가 100만 원 투자한다고 100만 원 여기다 올인하는 게 아니에요. 올빵하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5번으로 나눠가지고 분할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쪼개는 네. 비결을 저희 통신망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그렇죠. 거죠? 항상 말씀드려요. 비중 조심하셔라. 내가 100만 원 투자한다고 100만 원 다 사라는 게 아니다. 천천히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쪼개가면서 매수하셔라. 요거를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누차 설명을 드립니다. 절대 실수하지 않게끔. 주식으로 돈을 용돈식으로 벌려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아요. 일확천금 벌려고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용돈식으로 소소하게 나 애들 뭐 치킨값 정도는 벌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시작하신 분들 많거든요. 물론 진짜 치킨값만 벌려고 했겠어요. 욕심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이렇게 분할 매수 쪼개서 매매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안전하게 매매하는 거 좀 추천드리겠고요. 자, 아무튼 급등하는 종목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 막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수익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많이 크게 나와서 그렇죠. 네. 이제 대응 자체가 어떤 종목이냐면 스윙으로 투자하느냐 또는 중장기로 투자하느냐 장기적으로 투자하느냐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 데이 트레이딩으로 그날 매매 수익 단타를 하느냐 요 느낌이 다 틀리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윙으로 못해도 일주일에서 한 달 이상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포트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그리드 위주 한번 볼까요? 네.
그리드 위주도 2주 전에 공략해서 지금 15%가 네네. 나왔는데 네. 이 세 가지 종목은 아직 단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스윙이죠.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일주일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비츠로테크랑 요 종목들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굉장히 전력 설비 쪽이고 네. 작고 네. 가볍고 그렇죠. 이렇게 세 개는 일단 전력 설비고 도전 네. 비주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매집하기가 좋은 패턴이 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매집하기가 좋거나 아니면 또 실적이 좋아서 아까처럼 산일전기나 뭐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좋아서 높은 위치에서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시면 또 장기적으로도 네. 굉장히 크게 움직였어요. 세진중공업이 네. 지금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사이에 43% 상승을 했고 네. 하나솔루션 저희 되게 대표적으로 네. 되게 장기적으로 지금 2달 조금 넘는 시간에 69%의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쪼개서 이렇게 가져오신 거죠. 그리고 네. 하나솔루션이 전 특히 궁금했는데 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네. 지금 69% 정도 상승을 보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조정되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전문가님이 기다리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는 자리가 좀 만들어졌다면서요? 네, 만들어지긴 했는데 지금 타점 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래도 태양광 쪽으로 뭔가 좋은 이슈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그 IRA 법안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아직 좀 덜 됐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력 관련된 부분들 지금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산일전기 있고요. 그리드 위즈 있고요. 비츠로테크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밑에 보면 재룡전기 있고요. HD 현대일렉트릭 있고 한전 KPS 있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도 있어요. 전력 관련된 부분으로 이렇게 포트를 많이 드린 이유가 뭐냐면 한 번에 돈의 그 자금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전력 쪽으로 한번 뭔가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 싹 몰려가서 주가 막 쭉 급등하고 조정 나올 때쯤 되면 그 물량들이 싹 빠져서 다른 섹터로 또 가요. 그러니까 자금 순환을 우리가 지켜보는 거고 제가 이제 3월에서 한 5월쯤에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이 화장품 쪽이죠. 실리콘투나 화장품, 코스맥스나 뭐 APR 이런 쪽으로 했어요. 실적 좋고 화장품 쪽으로 뭐 특히나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터 쪽이랑 이렇게 막 했잖아요. 매 주마다 똑같은 거 한알령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한번 쑥 들어갈 때는 그 느낌 타고 들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차익이 나오고 조정이 나올 때쯤 되면은 물량이 싹 빠져서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은 그 흐름 우리 타는 거죠. 수익률표의 그 네. 느낌은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이번 6월 달에 제가 포트에 편입해 드린 거는 아무래도 이제 7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까지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계속 상승하는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수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거 좀 무리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지수도 굉장히 흐름이 좋다 보니까 8월까지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보면 여기서 실적 대부분이 다 좋은 애들이에요. 실적 안 좋은 애들은 웬만하면 안 가지고 온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겠네요. 네, 일단은 뭐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포트를 구성할 때 전력 설비로만 한 7, 8개 종목을 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좀 리스크가 좀 커지기는 하는데 아무튼 한 번에 갈 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에너지 전력 설비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공략 종목 좀 길었으니까 바로 좀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 저항 구간을 넘기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고 60% 넘게 지금 수익을 좀 만들어 갔고요. 그다음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 정말 중요합니다. 박스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는 추세였고 조선 쪽으로 이슈가 좋았기 때문에 급등까지도 우리가 노려서 수익을 크게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에 좀 시선이 다른 이슈 쪽으로 옮겨지면서 네.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네. 조금 수그러든 것 같아요. 네. 세진중공업 앞으로도 좀 지금까지 달려왔던 만큼 큰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큰 수익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다음 공략 종목 한진 KPS. 요거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하고 이 박스예요. 박스 보셨죠? 이 박스에서 어떻게 출발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전 KPS는 계속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어요. 원전 쪽으로 계속 이슈 있다. 에너지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실리콘트 화장품 쪽으로 제가 공략을 했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화장품은 우리가 매집해야 되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타이밍이 막 급등하는 종목 올라탈 시기 아닙니다. 화장품 언제 조정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익을 내고 다른 종목, 신규 종목 빠르게 보시는 게 편입할 종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보시면 바닥자리, 역시나 박스 자리에서부터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고 이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슈인지 이런 거를 분석하고 판가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자, 바로 공략줄 보도록 바로 할까요? 공략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웬만하면 다 하나하나씩 요목조목 설명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오늘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봇 쪽을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로봇을 공략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로봇주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어제도 좋고. 네. 아무래도 이제 내일도 좋을 거예요. 로봇 쪽은. 그래서 로봇 쪽으로 지금 수급이 좀 이렇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흐름에서 우리도 빨리 로봇 쪽 하나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물류 로봇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자동화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됐고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 현대무백스예요. 현대무백스. 근데 요 종목을 제가 오늘 공략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현대무백스 최근에 좀 세게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봤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미넨 자동차 전시회에 출격한다.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게 한국 로봇이 언제부턴가 좀 기대치를 좀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이 가장 선두 국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본의 기술력을 다 국산화하면서 우리나라 국산화해서 좀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관심 종목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스마트. 결국엔 제조업 AI 도입률을 작년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게 40%로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는 200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조업을 이제 자동화 설비로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조 좀 세죠. 네. 네, 그 노조 때문에 또 문제도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자동화 물류로 가는 대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한 몇 달 전에 4월 때쯤에도 한번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자동화 물류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일단은 스마트 제조 혁신의 핵심 로봇 인프라 구축이 경쟁력이다. 로봇 인프라가 얼마나 좀 확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빠른 속도로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은 제가 SPG라는 종목을 여기 QR코드 입장하신 분들은 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때 제가 6월 11일입니다. 6월 11일 날에 공략을 했거든요. 제 생일입니다. 생일날에 열심히 자, 일을 열심히 하셨어요. 타이핑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SPG는 왜 모터 감속기 부품을 국산화했고 어떻게 했고 그리고 휴머노이드 쪽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납품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게 바로 SPG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6월 11일에 급하게 공략을 해주셨나요, 그때? 일단은 여러 곳에서 리포트 자료가 좀 나온 거를 보고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현재 지금 차트 구간이 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차트가 결국에는 이 구간 매물대 수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 고점 구간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SPG 공략을 해드렸거든요. 자, 근데 기업 분석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한번 장대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밀어 올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SPG는 추가적으로 공략할 타이밍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 네. 수익률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기대 수익률은 뭐 현재 자리로서는 뭐 밑에 6월 11일 우리 QR코드 통해서 보신 분들은 뭐 벌써 그 정도 수익 절반 이상은 왔겠지만 30%에서 한 40% 이상까지는 충분히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관심이 이 정도면 히든은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죠. 근데 히든 보시면 차트는 이렇습니다. 아, 정말 갑자기 네. 기대가 훅 꺾였어요. 후 꺾이죠. 그렇죠. 미끄럼틀 타면서 후 꺾입니다. 자, 일단 고점을 만들어 준 이후로 2024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2024년이 그대로 내리막길입니다.
쭉 떨어져요. 그러면서 지금 2025년 들어와가지고도 계속 박스만 그리고 있는데 잘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쭉 떨어지고 있다가 벌어져서 쭉 떨어지죠. 그리고 장기이동평균선이 위에 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장기이동평균선이랑 이동평균선이 지금 같이 밀집되고 있죠.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밀집되고 있죠. 네. 이런 패턴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벌어집니다. 다시 벌어지면서 장기이동평균선 바닥으로 깔리고 단기이평선이 위로 가면서 정배열이 그려지게 됩니다. 전문가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그렇죠.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외를 그만큼 많이 받았는데 실적은 좋은데 소외를 많이 받았다. 이러면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분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에서는 부담 없이 그냥 사도 되는 자리입니다. 절대 더 떨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좋아요. 매매 동향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계속 사 모으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한 5거래일, 6거래일 정도 계속 지금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매우 긍정적이고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물류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확장되고 AI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많은 분들이 거의 이쯤에서 대부분 물려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이전에는 2024년에는 이 종목이 매우 주목이 되던 종목인데 많이 조정이 나왔어요. 그만큼 바닥에서부터 밀어 올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있죠. 예. 알래스카 관련된 테마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이 함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로봇 테마 쪽은 네. 부모를 봐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로보가 붙으면 네. LG 쪽에 가깝고 네네네. 혹시 오늘 히든 쪽 부모가 어느 쪽이 될까요? 굉장히 좀 예민한 질문이라 요거 말하면 다 하실 거라서 그거는 살짝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제철 쪽으로는 굉장히 좀 으뜸인 회사다. 요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네. QR코드 통해서 QR코드 들어오셔서 통해서 보시면 될 입장하세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네. 가격 전략이랑 투자 전략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종목이죠. 두 번째 종목 한번. 까지 맞췄죠, 네. 전문가님? 두 번째 종목까지 했나요? 네. 그럼 그럼 어쩐지 제가 시간이 네. 많이 남았는데 자꾸 당황스럽네.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럴까요? 저는 혹시 로봇에서 굉장히 해주실 얘기가 많은 줄 알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을 어제 종목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제가 그걸 착각하겠나 봐요. 그래서 어쩐지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큰일 네. 났다 큰일 났다 이러고 있었네. 맨날 방송하면서 바쁘다고 하셔가지고 자, 그럼 우리 그러면은 오늘 힌트라도 더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힌트 드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네. 우리 리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럼 관심 종목을 좀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거 있었어요. 수익률 표 보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수익률 표 실리콘2도 여쭤볼 게 있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또 화장품을 다시 한번 잡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리콘2가 지금 2주 전에 5월 말에 잡아서 지금 49%의 수익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때 같이 공략했던 잉글 우드랩을 어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네, 잉그로드랩.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와서는 실리콘2가 이미 많이 수익이 나왔으니까 이쪽보다는 잉글 우드랩 쪽을 보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네, 일단은 실리콘투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 뭐 다른 종목들 보면 대부분 지금 실리콘투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올리잖아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것도 우리가 모멘텀 체크하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진짜 이런 자리에서 위 상단에서 잡아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게 불안하게 있는 것보다는 바닥 자리에서부터 안전하게 잡는 게 좋거든요. 코스맥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닥이었어요. 막 이제 박스권을 이탈하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코스맥스 실적 좋다. 지금 실적 좋은 애들 이제 사냥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제가 바로 APR이랑 그 코스맥스랑 바로 공략을 했죠. 근데 3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APR도 엄청난 수익이죠. 180% 넘게 수익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린 자리에서부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공략하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충분히 40% 넘는 수익이면 우리 할 만큼 했습니다.
이럴 때는 빨리 보내줘야 돼요. 보낼 때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게 있잖아요. 네. 박수 쳐줄 때 얘네도 빨리 보내야 돼요. 그러면 네. 화장품 쪽은 이제 잉글우드랩을 보자. 그렇죠. 잉그로드랩이나 아니면 이제 OEM, ODM 후발주자 종목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말씀 좀 드렸죠. 네. 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또 잉그로드랩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종목을 같이 공략을 좀 해드렸고 어쨌든 화장품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바닥에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종목. 특히나 이제 중국 쪽 매출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자, 이게 지금 뭘 그리냐면 LG 생활건강이랑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쪽을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ODM의 하고요. 후발주자 그렇죠. 종목을 보자. OEM, ODM의 후발주자. OEM 후발주자.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코스맥스랑 한국콜만은 이미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을 때 이미 수익이 많이 났고, 그럼 이제 OEM, ODM 후발주자 종목이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매출을 좀 크게 좀 끌어올리는 중국 시장 매출도 공격하고 있는 그쪽 종목을 공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랑 잉그로드랩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네. 더 있었는데요. 네. 원래 좀 전문가님이 일정 매매도 좋아하시고 지금 6월에 있는 한한령 해제 종목들을 많이 잡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스튜디오 미르가 이 마블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서 상한가에 도달했던 그런 네.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전문가님이 이 스튜디오 미르를 좀 저한테 대기실에서 자랑을 해주실 법도 한데 네네네. 왜 이렇게 잠잠하게 넘어가지? 이런 생각을 오늘 했거든요.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 이제 웹툰 쪽을 좀 공략을 했죠. 웹툰. 그러니까 웹툰 시장도 결국에는 정책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웹툰을 공략하는 타이밍 잡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테마 종목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도 그만큼의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런 거 없을 때 잡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사기 전에 미리, 그러니까 지금 목이 좋은 자리를 미리 가서 선점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목 좋은 자리를 미리 가서 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튜디오 미르랑 뭐 제가 미스터 블루나 네, 이런 미스터 블루. 종목도 그때 말씀드린 게 한번 기대치 모멘텀 부각되면서 한번 슈팅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또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나 스튜디오 미르나 뭐 미스터 블루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다 놓고 보면 그만큼의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모멘텀 없으면 공략 안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지금 뭐 2차 전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2차 전지가 또 오르네요. 2차 전지 잠깐 말씀드리면 한 1분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2차 전지는 일단 지금 최근에 제가 에코프로랑 오늘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에 상장한 기업 중에 시가총액 한 4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종목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 결국에는 2차 전지의 매출이 떨어지고 판매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실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엔 거품이죠. 이미 거품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샀어요. 왜? 계속 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슈도 많았고요. 그렇죠. 인기 있는 종목은 일단 갑니다. 지금 아나운서님도 그렇고 제 집에 있는 와이프도 그래요. 자꾸 두산에너빌리티 산대요. 미치겠어요. 근데 지금 사신 분들, 미리 이전부터 사신 분들은 갖고 가세요. 보유자 영역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진짜 힘을 써서라도 뜯어 말리고 싶어요. 위험합니다.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이 원전 쪽 말고 다른 에너지 쪽은 또 추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를 봐야지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안 돼요. 인기 종목이라고 너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수익 나는 종목들은 대부분 안전한 박스권대에서 박스권을 이탈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포착됐을 때 그때 공략을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어필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공략 영상 보시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문가님 지난주에 이번 시장에서 좀 건강한 조정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오늘 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3,10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제가 빨리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갈 것 같습니다. 지수 갈 것 3,300까지 갈 것 같습니다. 네. 3,300까지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꼭 지금 박제해 두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